여러분 잘 쉬고 돌아오셨나요? 네, 드디어 식품 안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품 안전을 책임지려면 약품을 다뤄야 되는 실험실 생활이 꼭 동반되는데요. 네, 실험실에서 안전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재미있는 과학 실험 안전이 중요해요. 실험하기 전 실험 내용 미리미리 알아둬요. 사용하는 약품들의 취급법 알아야죠. 실험기구 사용법도 잊지 말아야 해요.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법을 알아둬요. 실험에서 불을 사용할 때 인화성 물질 멀리해요. 시험관을 가열할 때는 시험관 속 물질이 끌어올라 튀어나와 다칠 수 있어요. 시험관 입구 사람 없는 쪽 향하게 해요. 안전한 물질만 냄새를 맡아야 해요. 냄새 맡을 때는 손바람 일으켜 맡아요. 전기기구 콘센트는 젖은 손으로 안 돼요. 실험 폐기물 선생님에게 지시를 받거나 폐기물 처리 방법대로 처리해야 해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 자, 실험실 유의사항. 실험 내용 잘 알고 계셔야 해요. 실험서에 따라서 실험을 행하여야 하는데 실험 내용들을 잘 모르고 우왕좌왕 하다 보면 꼭 사고가 생기더라고요. 네, 실험실과 실험대의 기구는 항상 청결해야 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선생님이 예전에 연수할 때 있었던 일인데 우리 암모니아수하고 그 다음에 염산을 같이 써야 하는 한 실험에서 써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휴무드를 정리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휴무드 안에서 네, 휴무드 안에 염산하고 암모니아수가 이렇게 놓여 있었던 거죠. 라벨링도 안 하셨어요. 여기는 염산, 여기는 암모니아수. 둘 다 굉장히 강한 산과 강한 염기죠. 근데 라벨링을 안 해두셔서 다음 실험 하시는 분이 그냥 옆에 놔두셨는데 얘네 둘이 기화가 되면서 여기에서 연기가 마구마구 생기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네. 정리 안 하고 이렇게 약품 같이 사용하시다 보면 이거를 바로 발견하지 않았으면 아마 분명 화재가 일어났을 거예요. 실험 때 항상 사용하고 나면 바로바로 정리하는 습관 가지셔야 하시고요. 안전에 유의하도록 제 말 좀 잘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아까 꼼꼼함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실험시에는 침착하고 정숙한 태도로 임하셔야 되고요. 까부시면 절대 안 돼요. 까불다 보면 꼭 그날은 초자기구가 깨진다거나 뭔가 사건 사고가 있죠. 약품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염산에 썼던 비커 모르고 여기다가 암모니아수 집어넣으면
펑펑펑 하겠죠. 위험물 주의하셔야 돼요. 실험실에 계시면 발암물질들, 그 다음에 몸에 안 좋은 약품들 진짜 많고요. 또 피부에 닿았을 때, 눈에 닿았을 때 위험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약품에 다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확인하고 사용하시도록 할게요. 네. 실험 후에도 조작기구 꼭 깨끗하게 세척하는 습관 갖도록 하실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식품 안전이에요. 식품 안전은 곧 식품 위생하고 직결되는데요. 식품 위생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네, 식품 안전의 결과적인 목표인 거죠. 식품 위생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고요. 위의 인자를 확인해서 위의 인자를 차단하는 것까지가 식품 안전의 방법이겠죠. 결국 이 식품 안전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신체를 보존하고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게 우리 식품 하는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목표이죠. 식품 안전이 사실 우리나라하고 세계보건기구하고 조금 달라요. 역시 세계보건기구가 조금 더 엄격한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품이나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이라고 약간 포괄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보건기구 같은 경우는 재배, 생산, 제조 시부터 사람이 섭취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아까하고 또 밀접한 얘기가 나오죠. 모든 단계에서 모든 식품의 안전성 및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고 해요. 요즘은 수출하는 제품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세계보건기구의 조항을 많이 따르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단계를 확인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평상시 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식중독, 특히 여름에 정말 조심하셔야 하죠. 식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자들이에요. 한번 보실게요. 오늘 관전 포인트는 뭐죠? 바로 교차 오염 방지입니다. 익히지 않은 고기에는 식중독균이 와글와글 하거든요. 아, 이때 생닭 등장하네요. 저러면 안 되죠. 생닭을 씻을 때 물이 튀면서 주변에 세균을 옮기거든요. 주변 정리 안 하면 이 경기 끝나요. 이때 다른 선수가 정리를 시작하네요. 그렇죠. 저 선수가 이 경기 살렸네요. 재료가 밟힐 때는 손도 씻고 조리도구도 교체해야 합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손은 반드시 비누로 씻고 육류 등은 잘 익혀 먹고 물이나 지하수는 꼭 끓여 먹어야 합니다. 식중독 예방을 실천하는 당신이 국가대표입니다. 자, 보셨나요? 식중독 정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장이 약하신 분들은 더 많이 오실 텐데 실제로 저희 주변에서 굉장히 많아요. 네. 아까 제가 중점적으로 본 거는 생닭 씻을 때 보셨나요? 주변 정리하셔야 되는 거. 우리가 야채도 익혀 먹는 경우도 많지만 야채는 생으로 먹는 것도 많기 때문에 육류 생으로 관리할 때는 주변에 항상 생으로 먹는 음식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구분해 두셔야 돼요. 네. 엄마가 집에서 요리하고 계신다. 지금 한번 슥 둘러봐 주세요. 엄마가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엄마, 나 방금 배웠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고 훈수 한번 더 보세요. 쭈구리, 야, 주는 데를 봐! 하실 거예요, 아마. 네. 우리 친구들은 배운 사람이니까 꼭 익혀 먹는 거, 안 익혀 먹는 거 구분하는 거, 깔끔하게 주변 정리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식중독의 원인입니다. 네. 식품을 완전히 가열하지 않았거나 조리하지 않았을 때, 음식을 잘 익히지 않았을 때, 위생을 지키지 않았을 때,
조리 전 식품과 교차 오염이 되었을 때 항상 청결해야 하죠. 그리고 위험 온도 7도에서 60도의 음식을 두었을 때 우리 미생물 실험할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균 배양하는 온도랑 비슷하죠? 상온에 너무 오랫동안 음식을 방치했을 때 이런 경우는 여름에 냉면 육수 그 다음에 소바 육수 이런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거를 봤어요. 보통 냉면 육수나 소바 육수는 얼려서 보관하기 때문에 판매하기 전에 상온에서 해동을 시키죠. 근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상온에서 해동을 시키시면 안 되고 냉장 상태로 해동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또 백종원 아저씨가 항상 얘기해요. 네. 고기나 생선을 해동하실 때는 항상 냉장에서 해동을 해야 냄새도 덜 나고 맛도 있다고. 네. 그래서 상온에 음식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이 이제 슬슬 주방 점검 같이 엄마랑 같이 해주세요. 엄마한테 잔소리하지 말고 본인이 냉장고에 넣습니다. 네. 7번째, 음식의 재가열 시 세균이 완전히 사멸할 정도로 가열하지 않았을 때. 네. 우리 국이나 찌개 같은 거 다시 데펴 먹는 경우 많죠. 근데 적당히 그냥 따뜻하게만 먹고 다시 놔뒀다 하면 또 금방 상하죠. 네. 식품이 부적절하게 취급되어 조리기구나 조리된 음식에 오염이 되었을 때. 도시락 같은 회사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도시락 회사 사장님들이 선생님 예전에 일했을 때 보면 도시락을 검사를 맡기러 오세요. 근데 도시락에 반찬들이 다 튀김밖에 없어. 보관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 다음에 조리기구나 조리된 음식들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죠. 네. 그 다음에 9번째, 기계, 기구, 집기류의 소독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사실 이 부분 조금 음식하는 사람들은 지키기 어렵거든요. 근데 항상 소독이 잘 된 조리기구로 요리를 해야 한다는 거. 그렇지 않았을 때 건강장애, 구토, 설사, 복통, 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식중독에 대한 OX 퀴즈예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에 살고 있는 세균은 모두 인체에 해로운 균이다. OX. 우리 요즘 유산균 판매가 많이 급증하면서 대두되고 있죠. 유익균과 유해균. 정답은 X. 장에 살고 있는 세균 중에는 인체를 해롭히지 않는 유익균, 세균도 있습니다. 즉 건강한 장에는 장내 부패를 방지하고 유해균의 성장을 저해하는 유익균과 인체에 새로운 물질을 생성하는 유해균이 공존하여 살고 있습니다. 네. 이해하시나요? 유해균보다 유익균이 많을 때 네. 우리 비만 세포가 줄어든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유해균이 많을 때는 장에 가스가 엄청 많이 찬다고 해요. 그리고 유해균이 많은 경우는 사실 배출을 돕기보다는 다시 음식물이 체내로 재흡수되는 걸 많이 돕는다고 해요. 그래서 똑같이 저는 물만 먹어도 살쪄요 하시는 분들 장 건강 한번 돌아보실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음식은 장에 살고 있는 유산균의 성장을 돕는다. 맞나요? 식이섬유? 내가 알기로는 유산균에 먹이는 프락토올리고당인데 정답은 맞습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지 않은 채로 대장에 도달하기 때문에 유산균의 영양소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유산균만 먹는다고 사실 유익균이 많아지거나 유해균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프리바이오틱스가 급부상하고 있죠.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의 먹이. 유산균의 먹이를 같이 섭취해 주는 거. 프리바이오틱스 말고도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해 주는 게 우리 친구들 장 건강에 성장을 돕는 거죠. 세 번째,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장 건강에 해롭다. 프락토올리고당도 유산균의 먹인데 설탕도 뭐 당이니까 돕는 거 아니에요? 어떨까요? OX.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장 건강에 해롭습니다. 일반적으로 설탕이 많은 음식들 뭐예요? 사탕, 젤리,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섬유질이 부족하고 부족한 식사는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가스 발생도 많이 될 거고 체내로 재흡수도 많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 건강에 해롭습니다. 식중독 사건 사고예요. 동서식품입니다. 네.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아몬드 후레이크 친구들 분명 아침밥 대신으로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네. 아몬드 후레이크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었지만 이거를 폐기 처분하지 못하고 사실 이날 생산한 제품들은 모두 폐기 처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폐기 처분하지 못하고 다시 재살균 처리한 후에 티 안 나게 다른 제품과 섞어서 판매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네. 물론 사장님 입장에서는 요거 다 버리면 손실이 크니까 방법을 생각하시는 거겠지만 이거 먹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때 품질관리 담당하셨던 분 어떤 분이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예요. 예전에 뉴스에서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인천 지역 10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열무김치에서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되었대요. 병원성 대장균 우리 감염되면 정말 얼마나 아픈지 모르시죠? 네. 예전에 선생님 근무할 때 미생물 담당하시는 분이 병원성 대장균 실험하실 때가 제일 힘드셨다고 해요. 아무리 소독하고 어쩌고 해도 진짜 엄청 바쁘실 때는 가끔 감염되시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식품 안전을 관리하는 분들도 감염이 되기 쉬운데 그거를 그냥 먹은 학생들은 정말 집단 감염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겠죠.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음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식중독이었는데요. 두 번째는 유해물질이에요. 우리 화학분석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잔류농약, 잔류중금속, 우리 중금속 분석할 거라고 했죠. 잔류환경호르몬입니다. 잔류농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농약 재배나 저장, 수송 중에 뿌린 농약이 없어지지 않고 농산물이나 환경 중에 남아있는 농약. 과일 농약 같은 경우는 과일이 어렸을 때 많이 뿌리고요. 재배 단계에서는 많이 안 뿌려서 사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과일들은 물로만 씻어도 충분히 그 농약 성분이 없어질 만큼 네, 관리가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 바나나 같은 거 우리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바나나들 정말 싱싱하게 들어오잖아요. 네, 이거는 수송 중에 뿌립니다. 수송 중에 농약을 팍팍팍! 네, 그러면 농약이 없어지지 않고 우리 손에 다 닿겠죠. 네, 이렇게 수송 중에 뿌리는 것들, 밀가루도 그런 한 예라고 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자꾸 사람들이 우리밀 하는 것도 네, 이런 것들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잔류 중금속은 아연, 망가니즈, 코발트 등 인체 생리에 꼭 필요한 성분이고 납, 순, 카드뮴 이따이병 들어보셨죠? 네, 납순, 카드뮴은 다량 섭취하면 인체에 유해한 작용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로 잔류환경 호르몬이에요. 뇌 분비계의 기능을 뒤흔들어 어지럽히는 화학 물질로 생물체의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어 우리 요즘 너무 많죠. 생식장애, 또 성장 지연, 또 면역력 기능 저하 등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생식장애 제 주변에도 요즘 굉장히 많아요. 결혼한 친구들, 아기가 안 생겨서 고민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사실 관리하셔야 해요. 두 번째는 성장 지연. 성장 지연도 성장 지연이지만 요즘은 또 반대로 성조숙증도 너무너무 대두되고 있죠. 네. 성조숙증이 진행되면 성장 지연하고 관련이 있죠. 일찍 사춘기가 와서 성장이 빨리 멈추는 거예요. 여자친구들. 네. 남자친구들도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풍요로워져서 어렸을 때 소화비만인 친구들이 또 성조숙증이 올 확률이 높고 그 친구들이 성장 지연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잔류 중금속 한번 자세히 보실게요. 중금속이 우리 체내에 쌓이고 배출되지 않고 쌓이고 하다 보면 사실 중금속이 가장 문제인 게 우리 체내에 쌓이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우리 체내에 한번 들어오면 나가는 데까지 거의 100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네, 이렇게 체내에 쌓이는 게 가장 문제인데, 네, 체내에 쌓이게 되면 만성 중독 현상 그리고 단백질 파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중금속을 제거하려면 미역의 알긴산, 녹차, 돼지고기나 돼지 기름을 섭취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잔류 환경 호르몬도 한번 보실게요. 요즘 아가들이 사용하는 이 젖병들 환경 호르몬 없다 광고하는 것도 굉장히 많죠. 근데 사실 검사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조금 걱정이 많이 돼요. 언제 노출되는지가 중요하다. 임신부가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면 태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요즘 우리 간단하게 먹는 식품들 비비고 이런 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보면 조금 걱정이 되는 편이에요. 네, 아무래도 식품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신랑이 되게 싫어해. 맛있는데 왜 못 먹게 하냐고. 네. 물론 100% 차단할 수는 없지만 조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음식 먹을 때는 포장기구 통째로 잘 안 데피려고 하고요. 항상 그릇에 덜어서 유리 그릇에 덜어서 데피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임신부들이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환경 호르몬에 다량 노출이 된다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왜냐? 뱃속에 아기가한테 다 전달이 되고 뱃속의 아기가 신경세포가 생기는 시기에 과량 노출이 되면 좀 더 영향이 클 수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성조숙증, 아까 말씀드렸죠. 대사성 질환, 비만도 관련이 있는 건 모르셨죠? 네. 당뇨병, 대사증후군 등의 대사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요. 자, 주의하셔야 합니다. 플라스틱 제품. 의외로 플라스틱 제품들 정말 많죠. 비스페놀 A. 맨날 다이소에 가서 반찬통 보시면 비스페놀 A 프리 써있는 제품들 굉장히 많아요. 얘가 비만, 심장질환, 고혈압 등을 유발하고요. 프탈레이트 요즘은 거의 안 씁니다. 남성 호르몬에 대한 반대 작용을 일으킵니다. 우리 남자친구들 조심하세요. 네, 건강기능식품 OX 퀴즈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어머, 나와버렸네. 자,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에 이롭다. 1번. 맞나요? 맞나요? 잠깐 봤지? 네. 정답은 X입니다. 어느 정도의 활성산소가 생성되었을 때는 우리 몸의 시스템이 그것을 제거할 수 있지만 과량의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여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과량의 활성산소는 단백질, 그러니까 근육 파괴까지 일으킨다고 해요.
두 번째, 자외선이나 환경 오염 물질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요인 맞나요? 맞습니다. 자외선이나 방사선뿐만 아니라 담배 끊어 얘들아. 네, 흡연, 감염, 적당히 먹어 얘들아. 과식 등은 우리 몸에 과량의 활성산소를 생성하는 요인입니다. 네. 실제로 제가 조금 먹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요. 나이가 드니까 과식하면 몸이 이상해지는 것을 바로 느껴요. 그래서 소식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네. 세 번째, 비타민 E는 우리 몸에서 항산화 물질로 작용한다. 맞나요? 식품 많이 배웠잖아. 네. 땡! 아닙니다. 항산화 물질은 우리가 호흡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활성산소 오늘 많이 배우고 가죠. 활성산소 제거하시려면 비타민 E 많이 드세요. 네. 여러 효소,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등은 우리 몸에서 항산화 물질로 작용합니다. 우리 친구들 카로틴 성분 시간이 된다면 꼭 같이 분석해보고 싶은 성분 중에 하나예요. 네. 우리 친구들 2교시도 제 얘기 들어주시느라 또 열심히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 3교시 때 불량식품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